네, 김남국 후보의 성평가 방송 사과도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 네, 이 김 후보가 이른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한 팟캐스트 방송에 수십 차례 출연한 것을 두고 어제 뉴스가 나왔고요. 그 논란이 하루가 지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김 후보가요, 엿새 전에 그 지역 후보들 간 토론회에서 무언가를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면서요? 네. 최근에 사회적 공분을 많이 일으켰던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관련해서 상대방 후보인 박순자 후보를 겨냥해서 굉장히 격앙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일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지금 이 N번방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촬영된 이러한 어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을 때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N번방 사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N번방 사태를 막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네, 김남국 후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SNS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가해자 범주에 제작, 유포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해서 성유린 생태계를 만든 자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지속적 관심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예. 이런 사람이 과거에 여성 비하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이제 이중적인 거 아니냐, 김 후보가. 이런 일각의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후보가 지난달 23일 같은 날짜네요. 소셜미디어에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함께 한번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적지 않은 가입비를 내고 그 방에 출입해서 그 N번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주빈의 그 N번방. 그 돈을 내고 방에 출입해서 영상을 나누어 보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과 희롱, 2차, 3차 피해 등은 쉽게 용서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라고 김 후보가 얘기했는데 본인이 정작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십 차례 출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이 앵커님 그 예. 팟캐스트 들어보셨어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예. 그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색드립? 저는 그 색드립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선정적 농담. 색 플러스 애드립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무총장이 김남국 후보는 2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27번을 나갔다고 지금 알려지고 통합당은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김남국 후보와 패널로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같이 방송도 하셨었어요? 예, 어. 거기 이러한 그 팟캐스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뭐 중요한 얘기는 안 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지만 27번을 나갔다라는 게 통합당의 주장 아닙니까? 예. 저는 솔직히 제 귀를 의심을 했고요. 허허. 그리고 지금 김남국 후보가 N번방의 조주빈을 비난하는데 이 팟캐스트와 같은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지금 인용을 못 하겠는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 조주빈 같은 N번방을 하기도 하겠다. 우리말에 왜 바늘 도둑이 뭐 소도둑 된다 소도둑 이런 말이 예. 있는데 정말 제가 모르는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있구나 하는 게 예. 정말 황당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더 제가 그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예. 20여 차례 나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밝혀진 후에 김남국 후보라든지 또는 김남국 후보를 지금 호위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전혀 반성하는 그런 기미보다는 오히려 거짓말도 있었고요. 일단 예. 처음에 예. 2번밖에 안 나갔다 그랬으니까 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김남국 후보는 별 얘기 안 했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가 과연 당장 내일이 선거인데 정말 저는
왜 이게 이제 밝혀졌지? 하는 아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예. 연루돼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상당히 불쾌한 상황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의 제목은 이제 쓰리 연고전이라는 방송이고, 이동형이라는 작가, 방송에도 종종 출연했었던 그분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가 아까 정 의원님이 저한테 그거 들어봤습니까? 예, 그거 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좀 세요. 방송에서 가능한 아주 그냥 그 수준 정도. 자, 김 기자, 어떤 내용이 그 팟캐스트에 담겨 있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요.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해당 방송을 그대로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편집을 거듭해서 일부분만 들려드릴 텐데요. 일단 물론 19금 방송임을 전제로 한 유료 성인 방송이긴 하지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진 보내주셨구나.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 사진은 완전 화보네, 화보.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하십니다. 너무 아니 예쁘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쁜 네, 김남구 후보는 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외모 품평을 하면서 저 여성 사진을 보면서 저 정도면 한 달 뒤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료 성인 콘텐츠였기 때문에 TV 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지금 상대 후보 박순자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내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발언에 대한 제지는 진행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남구 후보는 한국당의 통합당의 주장으로는 해당 팟캐스트에 20회 이상 출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네. 김남구 후보의 저 해명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거는 글쎄요. 이런 겁니다. 네. 김남국 후보가 상대 후보가 이랬다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본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잘 얘기했잖아요. 성유린 생태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를 즐기고 괜찮다고 말하면 그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환경과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단 폭력이라고 해요. 집단 폭력. 네,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도 거기에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 환경 이런 걸 만드는 걸 집단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집단 폭력에 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얘기가. 그리고 저는 출연자고 진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지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제지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야하.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공적인 어떤 책임성도 증가하는 겁니다. 예, 왜? 예. 불특정 다수에게 내 말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 출연한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행동 하나를 함부로 못해요. 조심하죠? 네. 예, 예. 지하철이니 어디니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면서 저보다 훨씬 많이 방송을 오래 했고 예. 나름 더 알려진 인물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물이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예?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어요.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근데 이 동물에게 물 같은 게 정치인에게는 말인 겁니다. 하하. 그래서 이 말을 정말 헌신적으로 소처럼 예. 구직하고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면은 국민에게 우유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사회 전체에 독이 되는 거죠. 자, 김남국 후보가요,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 후보의 저 설명이 저 정도면 수긍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저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지 각자 한번 봐주세요. 자, 이 해당 팟캐스트의 청취자 성비를 따져보면은요, 남자가 한 6 정도 되고요, 여성이 한 4 정도, 6대 4의 비율입니다. 남성이 조금 더 많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성 비하 등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청취자가 남성으로 편중이 됐겠죠. 근데 보세요. 여성 비율도 한 4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 후보의 주장이에요. 일부 불편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김 후보의 저 설명, 우리 이석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예. 저 얘기는, 우리가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안 들어올 사람은 안 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유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왔던 사람들은 당장은 뭐 이의 제기를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회,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아이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지금 콘텐츠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500원이면 들어가더구만요. 예. 아이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콘텐츠에 아무리 그런 전제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그러면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점에서 또 이 김남국 그 후보가 모순되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N번방은 유료 성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뭐를 이기 때문에 예. 좀 이것도 유료 콘텐츠, 똑같이 유료 콘텐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유료 콘텐츠는 500원이면 들어가는 거고 저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료 콘텐츠도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 N번방 사례를 들면서 법적으로 하면서 이게 우리 딸 친구들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 더 심각한 건 우리 딸 여성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피해자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 의원님께서 방송 서두에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 이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자, 김남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애초에는 서울 강서갑에 좀 공천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금태섭 후보 때문에 결국 강서갑 공천이 안 됐고, 돌고 돌아 지금 안산 단원을의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러한 김남국 후보였고, 이번 이 팟캐스트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졌어요. 자, 김 기자, 이 김남국 후보를 돌고 돌아 안산 단원을에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 네거티브의 일환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당연히 야당에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인 만큼 특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마타도아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가. 무슨 당원 차원에서 징계 절차 이것보다는 본인도 이미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고 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줘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밝혀. 정치와 방송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거기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마치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또 거꾸로 네거티브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후보를 약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윤호중 선대본부장은 김남국 논란 말이에요. 이거 다 클리어됐습니다. 해명됐어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2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간 것뿐입니다라고 얘기했으나 이거 지금 당장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남국 후보가 2차례가 아니라 이 논란의 팟캐스트에 27차례 이상 출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김남국 방송 논란 잘못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당에서 무슨 조치 계획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김남국 문제될 발언 직접 안 했잖아요. 당 차원의 징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뭐가 네거티브라는 것인지,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 거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우겨가지고 마치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게 맞는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거의 빠져들게 만드는 그 놀라울 정도의 어떤 능력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내일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도 표면적으로 저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것 때문에 더 진영 논리가 극단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선거 며칠 전에 물론 성격은 달리하지만
그 통합당에서 그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그냥 제재를 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증폭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일단 잘못하고 잘한 건 중요하지 않고 내 예. 편이면 일단 우기고 아하. 뭉개고 입 씻고 뭐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가? 예. 뭐가 네거티브냐라고 반문하는데 정말 저 네거티브라고 저 반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인지 그러면은 저 팟캐스트라는 거 하고 예. 그 김남국 후보가 비판한 N번방하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똑같이 예. 여성성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상희 평론가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이거 그래픽 하나 소개하고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남국 후보의 여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과 관련해서요. 이거 따지고 보면 N번방의 연장선 아닐까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오늘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대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이야말로 텔레그램 N번방 가담, 방조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 연합 공동대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놓고 공개적으로 외모 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팟캐스트에서 N번방 사건의 연장선 아닐까요? 그러했던 김 후보가 N번방에 대해서 목소리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김지영 교수, 김남국 성인지 감수성을 공직 후보자로서 주요한 지표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이 사건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김상희 평론가 말씀 이어가시죠. 저는 저 마지막 발언에 정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김지영 교수?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국민의 국회의원. 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국민의 대표의 수준인데 이게 국민의 대표의 수준이 불법만 아니면 되나요?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조국 정국에서도. 저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국민의 대표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민의 대표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 그 정당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표, 그다음에 도덕적 기준 이걸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네거티브 마타도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우리 당에서는 이건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다고 생각하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상대편이 이게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죠. 이건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공인들이라면 팩트에 대해서는 팩트대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 김남국 후보가 출연했던 이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동형이라는 작가라고 제가 방송 서두에 언뜻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자, 김 기자, 제가 이거 읽을 수가 없겠네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일단 방송 자체는 유료였는데 뭐가 문제였냐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팟캐스트라는 채널을 살펴보면요. 원래는 한 500원 정도 주고 들어가는 그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10만 캐시,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200배가 올라간 거죠. 500원에서 1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료가 이만큼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팟캐스트의 운영자가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부러 유료로 해놨는데 왜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남국 후보가 출연했던 회차들을 10만 원으로 올립시다. 이참에 돈이나 벌게라는 반응을 내놔서 좀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예, 이동영 작가의 사진이 나오네요. 방송에도 종종 출연했었던 그분입니다. 예. 자, 유료로 해놨는데 왜 듣고 나서 이제 와서들 다들 감들 잡히실 거예요. 땡땡이냐? 예. 아이고 이참에 돈이나 봅시다. 김남국 후보 원래 저 컨텐츠가요 500원이면 볼 수 있었던 건데 그 컨텐츠를 10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여줄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10만 원 딱 이게 10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아니 제가 잠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팟캐스트를 했고 출연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출연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세 사람 다 정치 평론을 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여기서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불법이 아닌 이상 뭐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기가 어떤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저급해졌다라는 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예. 정치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저런 성적 비하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정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치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저거 하다가 또 정치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석우 평론가. 예. 예. 이동형 작가는 지금도 정치평론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출연진들 여기도 보면 다 방송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 정도면 공인입니다. 예. 공인이 이런 식으로 500원짜리였던 거 10만 원을 올려라라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들이 늘 주장했던 성인지 감수성도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싸구려 장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것도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있다. 하하.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